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중국의 반체제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간암 말기 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은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류 샤오보가 간암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사법당국이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61세의 나이로 어젯밤 9시쯤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류 샤오보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철폐를 요구하는 08 헌장 서명을 주도했다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2009년 징역 11년형과 정치 권리 박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말 수감 중이던 교도소 건강검진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가석방돼서 중국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병원 측과 선양시 사법당국은 치료를 받고 있던 류 샤오보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고 어젯밤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류 샤오보가 간암 판정을 받고 나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는데 끝내 현지에서 숨을 거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류 샤오보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감시 아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류 샤오보는 죽더라도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미국까지도 류 샤오보가 원한다면 받아주겠다면서 직접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류 샤오보의 마지막 요청을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애도 물결에 휩싸였는데 중국에 대한 비판도 함께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인 투쟁을 이어온 이 지성인은 미래 세대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깊이 슬퍼하고 있다면서 유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물결 속에 중국에 대한 성토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의 인권 활동가를 장기간 감옥에 가두고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류 샤오보 가석방 직후 중국 당국에 류 샤오보 부부의 이동 자유 보장을 촉구했던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애도 성명에서 이제라도 부인의 출국을 허용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2010년 류 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벨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류 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허용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산불로 사상자도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무더위 속에 중남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확산하는 산불로 2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 시칠리아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변 지역까지 번지면서 남성 2명이 숨졌고 관광객 1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나폴리 인근 베수비오 화산에서 난 산불도 나흘째 확산 중인데요. 수십 가구가 대피하고 농경지 수백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밤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 서구 변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기도 용인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트레일러가 모두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얼마 전 3살박이 남자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가슴 아픈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버지 22살 A씨와 의붓어머니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에는 멍과 또 찢어진 상처들이 확인됐고 피 흘린 흔적도 발견이 됐는데요. A씨 부부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손이나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54억 원 갯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이른바 강남 귀족계 계주가 8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계주 63살 여성 손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손 씨는 2008년부터 강남 청담동에서 개모임을 운영하며 자신을 일본 5대 그룹 회장의 둘째 부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예. 그리고는 남편이 죽은 뒤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갯돈 54억 5,800여만 원을 거둬서 잠적했습니다. 손 씨는 그 이후 마카오와 일본 등 외국을 전전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에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자진 입국했다는데요. 경찰이 계좌 추적과 피해자 대질 신문 등 8개월에 거친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해서 이번에 드디어 손 씨를 구속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보도국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